쿠페이머니가 있죠. 구매할 걸 골라서 쿠페이머니 선택하고 결제하면 끝. 네이버도 구매할 걸 골라서 동의하고 결제 버튼만 누르면 비밀번호 입력하고 끝. 안녕하세요, 500만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 어느 회사에 쓰이는지, 그리고 만든 회사가 그런 고객사들이 있으면 그 고객사의 성장과 함께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최초로 만든 기업이 쿠팡, 카카오페이, 네이버, 배달의 민족까지 우리가 간편 결제를 쓰면서 와, 이거는 진짜 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결제가 편한 쿠팡이나 네이버, 배달의 민족, 카카오페이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하고 네이버는 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트 가기 힘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쇼핑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도시가스나 한국조폐공사, 코레일 같은 공기업에도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슨 기업일까요? 세틀뱅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세틀뱅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틀뱅크는 상장한 지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작년 7월 달에 공모가 55,000원으로 상장을 했거든요. 공모가 55,000원으로 상장을 했는데 요즘 상장하는 기업들처럼 시가 공모가 2배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하고 개파락 출발을 해서 우하향을 오랫동안 겪었던 뼈아픈 시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차트를 보면은 일단 일봉이 이게 아랫꼬리가 잔뜩 있는 이런 거는 요새 증시 엄청 어려웠죠? 제가 바로 지난 방송 구독자 1000명 기념 시장 점검 해드렸을 때 지수 조정을 말씀드렸고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지수가 엄청나게 조정할 때 안 떨어졌죠? 주가가 조정받지 않고 종가 1% 0% 오늘 0.5% 상승 마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지키는 흐름 보이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떨어져도 이때 차트가 좋아서 붙었던 단타들 털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차트로는 아주 양호한 흐름이라 가져왔고요. 이어서 공모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세틀뱅크 상장 주식수 몇 주예요? 926만 7천주 곱하기 공모가 55,000원 하면은 시가총액이 5천억이었던 거예요. 5,100억 정도 나오는데 세틀뱅크가 19년도 단기순이익이 129억입니다. 그러면은 5,096억에다가 129억을 나눠요. 그러면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40배로 상장했을 때 기업이 상장 과정에서 IPO 했을 때 적정한 공모가가 PER 39.5배다 라고 주관사에서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비싼 평가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률이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발굴 또는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이익을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좀 깔려 있는 거예요. 기업을 평가할 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몇 배, 60배, 100배 이런 식으로 주고 네이버도 60배, 100배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세틀뱅크는 업종이 단순 인터넷 업종 또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아니고 핀테크라는 업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에 핀테크 업종 기업들이 세틀뱅크와 동일한 업종에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못 찾았던 거죠. 일단은 세틀뱅크가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40배인데 이때를 고점으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할 때 40배를 기준으로, 여기 나오는 그 공모가 기준 39.5배를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해볼 거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지지선과 저항선이 되고 있는 3만원, 이 3만원을 PER 몇 배 정도로
계산이 되고 그거를 적정주가선으로 놓고 볼 겁니다. 그럼 적정주가 PER이 나오겠죠? 적정주가 PER은 일단 작년에 횡보했을 때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129억에 주당 3만원이면은 시가총액이 2,700억이니까 2,700억 나누기 129억 하면은 20.9배, 21배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기업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적정평가가 20.9배, 목표평가가 39.5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적정평가는 이 횡보했을 때 평가 기준이고 목표평가는 공모가 평가를 했던 상장주관사가 만들었던 이 당시 상장 초기 당시의 고점 기준으로 전고점만큼의 평가를 받았을 때 이 시기의 실적을 통해서 전고점만큼의 평가를 받았을 때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가정을 두고 가설을 세워두고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왜 성장할 것이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성장을 할까요? 이 기업이. 요즘 네이버에서 쇼핑을 하면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 돈을 더 주죠? 2.5%. 네이버 뱅크 연동하면 3%, 4% 이런 식으로 더 줍니다. 그런 문구 보셨나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저 신용카드로 할부하려다가도 현금 결제합니다.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신청을 해서 그렇게 결제를 해요. 왜? 돈을 더 주니까. 근데 이 세틀뱅크는 그런 식으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은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 결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록 세틀뱅크가 가져가는 파이가 커집니다. 좋죠? 세틀뱅크의 주요 매출 상품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집중하고 있는 간편 현금 결제가 주력 매출 상품이라서 비율이 46%, 그리고 가상 계좌 상품 30%, PG 상품 18.6%, 펌뱅킹 3%라고 하는데 여기서 PG 상품이 이익률이 가장 작은 사업인데 어떤 상품이냐면은 지역화폐 결제 서비스를 하는 영업입니다. 근데 지역화폐 여러분들 써보셨나요? 저는 대전이라서 온통대전이라는 걸 쓰는데 만약에 이걸 쓰면은 10%를 페이백을 해줘요. 그래서 온통대전을 쓸 수 있는 가게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계산 안 하고 온통대전 카드를 통해서 계산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고객사가 소비자한테 양보를 많이 하면 마진이 작겠죠. 그래서 수수료도 이익률이 작아지는데 그러면은 이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데 서비스 비용도 들어가는데 용역비도 들어가는데 수수료를 적게 주니까 지금은 시장 점유율은 괜찮은데 사업성이 나쁜 거죠. 그래서 PG 상품은 고객사들하고 최근에 뉴스들 보면은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그 방향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간편 현금 결제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 기업의 보고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국내 최초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15년도에 그것을 통해서 시장을 먼저 선점했다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실업, 삼성페이, LG페이, 롯데페이, 신세계, 스마일, 티몬. 그래서 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세틀뱅크가 점유율 97%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과점인 상황에서는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별나고 서비스가 좋고 그런 유니콘스러운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이 딱 나타나기 전까지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서비스가 15년부터 시작됐는데 서비스가 지속될수록 기업이 투자금이 점점 커지고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따라하기 힘든 진입장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나타나서 세틀뱅크의 앞날을 막기 전까지는 세틀뱅크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엔시노가 올해 7월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31달러였어요. 근데 전고점이 100달러입니다. 무려 공모가 대비 3배가 올라갔죠. 핀테크 IPO라고 검색을 해서 찾아보면은 2020년도에 아데나 소프트웨어, 핑거, 원투CM, 쿠콘이라는 기업이 상장
심사를 하고 있고 주관사를 설정을 해서 IPO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후발 핀테크 기업들이 IPO를 하면서 받는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IPO 하는 기업들이 업황이 좋을 때, 그리고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때 상장을 준비하는데, 핀테크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큰 게 하나 있죠. 뭐예요? 바로 카카오뱅크 IPO 소식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대여가 IPO를 할 때 카카오뱅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어떤 기업과 계약을 맺었냐, 그런 것도 시장 관심의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이런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지금 상장해 있는 세틀뱅크, 웨캐시 같은 핀테크 기업이 같이 주목을 봐서 시장의 평가를 점프해서 고평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살펴보면은 매년 성장했듯이 매출 성장한 거 보이는데,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PG 사업에 대한 이익률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한다 그랬고, 앞으로 경과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예측하기에는 키움증권에서는 당기순이익을 109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다른 증권사들은 140억도 예상하고 160억도 예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로 예측을 하던데, 키움증권은 약간 세틀뱅크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면은 그거는 목표 주가가 아니고 뭐 현재 평가에 대한 기대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나올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야 우리가 보유 기간 동안 앞으로 성장할 거를 선반영하는 주가 상승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때 이익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22년도 예측 실적을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주가를 평가를 한번 해보면 22년도에 당기순이익 164억, 목표 평가가치 39.5배 하면은 목표 시가총액이 6,478억이 돼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2,654억인 기업이 6,478억의 시가총액을 가지려면 주가는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2.4배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28,800원 하면은 73,300원이 목표 주가가 됩니다. 목표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6,478억. 세틀뱅크 성장성에서 얘기를 하자면 17년도, 18년도 이럴 때는 고객사 증가로 인한 급격한 성장을 이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대형사들은 다 고객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조금 부족해지는 모습은 보여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증권사 예측치하고 고객사의 성장 그리고 소비 트렌드의 변화 여러분들도 현금 결제를 안 썼어도 요즘은 간편 결제에서 현금 시스템을 워낙 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점차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와닿을 거예요. 아,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 기술이 어느 회사 거냐? 그래서 나는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냐? 있다. 그런 간편결제 서비스는 세틀뱅크가 한다. 그런 걸 알아두고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본 총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은 안정적으로 떨어졌고 회사의 유보자금이 크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이자 충당에 대한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이익률은 20%로 평이하게 나오는데 올해는 PG 상품에 대한 타격이 좀 있었다. 앞으로는 회복할 거다.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ROE에 대해서 그 증권사들도 분석을 한 걸 보니까 지금 10포인트 이상 손실을 보고 있어요. ROE가 25배, 26배였는데 15배, 9배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은 그 기업의 평가를 낮춥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못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오르려면 이익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꼭 아까 얘기했던 리스크 그거는 해소를 시켜서 이익률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고객사의 성장은 한동안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실하죠. 아직도 고성장 중인 결제 방식이니까
한번 눈여겨봅니다. 지분에서는 유통주식이 51% 정도 되고 최대 주주는 민엔지라는 상장기업이다. 이런 거 볼 때 모회사도 살펴봐야 됩니다. 민엔지 살펴보면은 이 친구도 과거에 세틀뱅크 상장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물론 코로나 이슈가 있었지만 세틀뱅크하고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오른 양상도 비슷해요. 민엔지는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 있죠. 그런 거하고 최근에 주식 투자 노트나 건강지킴이, 앱플레이어 서비스를 하면서 플랫폼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들도 괜찮기 때문에 민엔지를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모회사는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이익도 잘 나오고 사업 영역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세틀뱅크의 리스크를 짚는다면은 일단 보이는 거는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거냐, 이거 하나 짚어볼 수 있네요. 그리고 장점 요약하자면 핀테크 사업인데 카카오뱅크가 IPO 준비하면서 카카오뱅크에도 쓰일 수 있는 그런 핀테크 기술에 대해 주목받는 시기가 올 거다. 상장한 기업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은 웹캐시하고 세틀뱅크가 있고, 웹캐시는 많이 올랐는데 차트가 괜찮아요. 그래서 웹캐시를 공부하셔도 되고, 바닥권에서 최근 증시가 조정할 때 주가가 밀리지 않고 버틴 기업, 그런 관점에서 증시 급락할 때 버틴 기업들은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틀뱅크가 저력이 있나,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이 뭐 있을까요? 최초로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시장 점유율이 97%인데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에 계약을 해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함께 기업이 성장해 나갈 거니까 타점을 잘 잡아보면은 앞으로 수익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냐, 그거를 살펴봤습니다. 끝마치기에 앞서서 500만 개미 채널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실물자산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서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걸 어느 방식으로 나아갈 거냐면, 기업 탐방과 대표 또는 그 임직원이나 연구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서만을 통한 게 아니라, 보고서만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실물 보고 기업 탐방하고 공장 한번 견학하고 대표도 한번 만나서 대표님 자신 있으십니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핵심 과업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를 좀 영상화해서 유튜브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구독자가 너무 적고 하면은 성의껏 탐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먼저 구독자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하려고 기업 분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니까 주변에 주식 공부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있으면 채널을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을 탐방한다면은 초기에 몇 편 정도는 구독자가 늘 때까지 저랑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 그리고 카메라를 해줄 수 있는 분 해서 소수로 다니고,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탐방단으로 그 여러분들 소통 같이 할 수 있고 만나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카페에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카페가 완성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카페 주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삼성전자 탐방할 사람 이렇게 글을 쓰면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참여해서, 그러면은 다음 달 1일에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만나자, 거기서 탐방을 허락받았다,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좋은 의견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판단을 해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